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9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66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자가 34명인데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들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 유지됐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대구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여름철 숨쉬기 편하고 침방울을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한 장에 500원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대형 워터파크가 부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수영복 등의 대여를 중단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까지 전국 200여 개 워터파크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4월 수출입 규모가 3,520억 달러를 기록해 약 10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8만 건에 이르는 등 경제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대량 실업 사태는 11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9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668명, 사망자는 2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34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15명, 경기 10명, 인천에서 6명이 확진됐고 이외 대구와 충남, 경북에서도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1명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7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506명입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심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을 지키는 최선의 백신은 거리두기라며 모든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방심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많은 지역 특성상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렵게 지켜온 일상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이 확산될수록 생활을 제약하는 규제의 무게는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모든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일상을 지키는 최선의 백신은 거리두기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보면 하루 환자 규모는 급증하지 않고 안정적인데요.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원을 특정하기 힘든 깜깜이 전파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 규모는 안정적이지만 감염 양상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주변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사례는 9%에 육박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전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것들이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 집단 발병 당시 이 지수는 5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산 전까지는 0.5에서 0.6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클수록 유행이 크기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그 재생산 지수 R값을 1 이하.
특히 최근 산발적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 집중된 건 부담입니다. 인구 밀집이 높은 데다 환자 연령대도 올라가 피해 우려가 커진 겁니다. 대규모의 유행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령층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은 가능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평소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교회 활동을 숨기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확진자가 찾았던 음식점에 들렀다고 꾸민 거짓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로 들통났습니다. 안양 37번 확진자 61살 A씨는 앞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지난달 29일 낮 1시쯤 만안구의 제주고기국수에서 식당 주인과 잠시 대화했다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식당에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1심 비전교회 목사 등이 다녀간 시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 조사 결과 휴대전화 GPS 기록상 A씨는 이 식당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보낸 안내 문자를 보고 거짓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관의 재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들이 교회 활동을 반대해 이를 숨기려고 거짓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북 경산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무더위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볕이 한낮 도심을 뜨겁게 달굽니다. 양산은 물론 손 선풍기까지 등장했지만 햇볕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도로에도 살수차가 동원돼 연방 물을 뿌립니다. 날씨는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자니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일단은 너무 덥고요. 마스크 껴가지고 이 마스크 안에서 계속 땀이 계속 돌고 그래서 좀 많이 더운 더 더운 것 같아요. 숨도 차고 많이 답답해요. 마스크는 계속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은 힘들고. 영남 내륙과 호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았습니다. 경북 경주와 포항이 35.6도까지 치솟았고 경산 하양읍의 자동관측 장비는 36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체감온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양산 쓰기 일상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도 에어컨을 틀 때 2시간에 한 번 정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호흡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그동안 써왔던 보건용 마스크와는 뭐가 다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김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부쩍 더워진 요즘, 코로나19 탓에 일상이 된 마스크 쓰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을 좀 많이 느껴요, 진짜. 이 속에서 그냥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이쪽이 그냥 답답한 느낌. 쓰고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덥다 보니까 조금씩 벗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나온다 치면 20분은 벗고 있는. 보건용보다 얇아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덴탈 마스크는 가격이 최대 7배까지 치솟은 상황.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덴탈 마스크에 대한 원단이 문제가 되고 있죠. 생산 계획도 없고 원단 제조사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아예.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보건용과 덴탈 마스크의 특성을 합친 이른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보건용 마스크는 겉감, 정전 필터, 안감 등 서너 겹으로 되어 있지만 비말 차단용은 안감과 정전 필터 등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7g 정도라 보건용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써보니
호흡하기가 편하고 바람도 잘 통하는데요. 미세입자 차단 성능은 KF55에서 80 사이로 침방울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모두 4개 회사 9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체 한 곳이 가장 먼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가격은 한 장에 500원입니다. 이 업체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당분간 한 사람에 30장까지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루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과 제품의 판매 추이를 보면서 오프라인이나 그다음에 다른 온라인 채널로도 판매 채널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생산 설비를 갖추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마스크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해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 묘역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가족들을 위해서 참배를 대행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고를 모신 호국원 봉안담. 정복을 차려입은 의전단이 구호에 맞춰 국화를 내려놓습니다. 곧바로 묵념이 이어지고 나팔수가 진홍곡을 연주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묘역을 찾기 힘든 유가족을 대신해 추모하는 겁니다. 우리 산청 호국원에 모신 국가 용자분들을 제 가족이다 생각하고 국가를 대신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의전단이 헌화와 참배를 올리는 건 유가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배를 마치면 추모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로 신청한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국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하시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자 코로나19 걱정과 먼저 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고민하던 유가족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죠. 당연히 저희가 자녀된 도리로서 와서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은 꼭 가고 싶은데 이제 그 호국원 자체에서 이렇게 또 행사가 대행을 해준다니까 너무나 고맙죠. 벌써 넉 달 넘게 우리 생활 곳곳에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이제 참배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허전함을 달래주는 국화 한 송이 대행 서비스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내내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석유와 석탄 등 기존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지하 자원 탐사가 활발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지하나 극한 지역 탐사에 적합한 생체 모방형 두더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신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메탄가스나 전자기기에 필요한 히토류 등을 찾는 데 적합한 로봇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더지의 생물학적 구조와 굴착 습성을 모방해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굴착 작업에는 시추기와 파이프라인, 펌프 등 각종 장비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로봇만으로 가능한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두더지의 이제 굴착 습성 그리고 생물학적 구조를 저희가 모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효율적인 탐사 그리고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이빨로 흙을 긁어내고 앞발을 사용해 땅을 파고 잔해를 제거하는 두더지의 기능을 본떠 설계했습니다. 불규칙한 토양 환경과 암석 등 예측 불가능한 지하 내에서도 360도 방향 전환은 물론 3차원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지구 자기장 데이터의 변화를 측정해 로봇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도 실렸습니다. 기존 세계 기술과 비교할 때 굴진 속도는 3배, 방향각도 6배 이상 성능이 향상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우주 행성 탐사를 할 때 새로운 행성에 갔을 때 토양을 채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하자원 탐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 다음에 히토류 채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땅 꺼짐 현상,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시장 진출 전망도 밝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네, 앞으로는 여행 가기 전에 외화로 환전한 돈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외 송금도 자동화 기기 등에서 더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때 꼭 필요한 달러는 요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찾으려면 꼭 은행을 들러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은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환전 영업자만 할 수 있었던 환전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만 하면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여행 당일 공항 주차장에서 아니면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 송금 역시 기존 금융사가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도 집 근처 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외국의 송금 중개업체와 협력을 맺지 못한 중소업체들이 국내 다른 업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길이 열려 외화 송금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 ATM이나 창구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로 외환 서비스의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자신들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가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령 유권 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한 거래 규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요즘 남도에서는 핵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특히 인기인데요. 핵감자 캐는 들녘을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동해역 등량만이 내려다 보이는 고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자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땅속에 있던 튼실한 감자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기에는 기온이 저온 현상이 돼가지고 좀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만은 후로 기후가 또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해가지고 수미는 완만하게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kg에 26,000원 선으로 오일의 값은 지난해보다 25% 정도 올랐습니다. 감자는 크게 조리에 쓰이는 것과 삶아 먹는 것으로 나뉘는데 먼저 나오는 것은 크고 육질이 단단해 생선 조림 등의 안성맞춤입니다. 요즘 나오는 감자는 크기도 적당하고 삶으면 껍질이 맛있게 벌어져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등량만 곤역 감자는요. 제가 해마다 사 먹어 보는데 시장에서 사 먹는 다른 감자보다 확실히 맛이 틀려요. 해풍을 맞아서 그런지 다른 맛을 가미를 안 해도 간이 딱 맞거든요. 감자가 많이 나오는 보성에서는 부군수 등이 직접 출연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감자 홍보에 나섰습니다. 주로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지만 보성 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서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최고의 감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성 감자 품질 고급화를 위해 우리 군과 농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성 950여 농가가 재배하는 930헥타르에서 한 해 나오는 감자는 17,000여 톤. 보성 감자는 농민들에게 한 해 224억 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베트남은 50일 가까이 확진자가 없는 코로나 청정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던 베트남이 경제인들에 이어서 이번엔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대거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유학생과 그 가족 200여 명이 모레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으로 들어왔던 은유린의 가족은 지난 2월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의 입국 제한이 심해지면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엄마만 입국 제한 직전에 돌아갔는데 이렇게 넉 달 가까이 떨어져 지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베트남은 5월부터 학교 문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봉쇄는 여전해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은유리는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런 유학생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하늘길을 열어줬습니다. 오는 7일 아침 아시아나 특별기 편으로 베트남 학교의 초중고 재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하노이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도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선생님이랑 엄마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획된 대로 또 다시 베트남 입국해서 학업이나 저희 생계 활동을 잘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제 학생들 놓치지 않고 모든 이제 방법들 다 동원해서 이렇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뭐 너무 좋죠. 네, 고맙고. 필수 기업인이 아닌 우리 유학생에 대해 단체로 해외 입국이 허용된 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필수 기업인들만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유학생까지 빨리 들어와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고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49일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는 베트남은 고강도 봉쇄 속에서도 지난 3월부터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 입국을 허용하는 등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4월 수출입액 규모가 약 10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상품 서비스 수출입액이 3,5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각 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보다 707억 달러 감소한 것이자 2010년 5월 이후로 최저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된 데다 미국의 실업 대란과 맞물려 수요가 감소하면서 교역 자체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4월 수출은 1,513억 달러로 389억 달러, 20.5%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4월 수입은 2,007억 달러로 318억 달러, 13.7%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약 494억 달러로 3월보다 71억 달러, 16.7% 늘어났습니다. 네, 미국의 대량 실업도 11주 연속 계속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8만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각 4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1주 동안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4,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셋째 주 330만 건으로 급증한 뒤 3월 넷째 주 687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9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영국이 이제야 대중교통 내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각 4일 일간 가디언 BBC 방송에 따르면 그랜트 셉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셉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오늘 15일부터 버스와 기차, 비행기 페리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호흡기 관련 문제가 있는 이들은 이 같은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페인이 프랑스, 포르투갈과 맞댄 국경을 오는 22일부터 다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레이스 마로토 관광장관은 현지 시각 4일 외신 브리핑에서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20일부터 스페인 입국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관광객의 입국을 22일부터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14일간의 입국자 자가격리도 프랑스, 포르투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은 다음 달 1일에는 프랑스, 포르투갈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2주간의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인데요. 이번 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오늘은 수도권 대형 물놀이 시설이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무더위를 피하려 물놀이하러 가신다면 물놀이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